이분 맞아요. 아, 혹시 봤어요? 사우나나 기관실 같은 데도 찾아보셨어요? 제이야!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씨, 깜짝이야. 당신 마누라가 여기 왜 있냐고. 여기 남탕이잖아. 실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입니다. 2012년 당시 온라인상에 괴담으로만 여겨졌던 밀매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대한민국이 시끄러울 시기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기업형 밀매의 실체를 본격적으로 다룬 영화 공모자들. 2009년 중국을 여행한 신혼부부의 밀매 사건을 모티브로 한 이 영화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 그러니까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섬뜩함으로 대한민국을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렸습니다. 그럼 주민, 시작하겠습니다. 내 빙긋나? 내 빙신 아닌데 네 앞이니까 빙신 같다. 이 영화의 모든 내용은 코멘터리를 참고해 구성했습니다. 반전이 중요한 영화인데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꼭 영화를 먼저 보신 후에 이 영상을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국으로 가는 어느 여객선 안 한 남자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몸에는 심상치 않은 상처까지 다 있는데요. 장기 중에 마취가 깨서 도망 나온 이 남자. 밀매 운반을 담당하는 영규가 상당히 곤란해졌습니다. 마치 증거를 인멸하려는 듯이 용철은 이 피투성이 남자와 함께 바다로 뛰어듭니다. 영화의 프롤로그는 한겨울 엄청 추운 날 찍었습니다. 프롤로그 남 허준석 배우는 1회차 촬영인 줄 알고 촬영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추운 날 이런 몰골로 한 20일 정도 촬영을 하게 됐다고 하네요. 특히 이 장면은 와이어에 묶인 채로 실제 배에 매달려 있다가 진짜로 바다로 떨어져 찍었습니다. 와이어에 2명이 매달려 있어서 고정대가 부러지는 바람에 크게 다칠 뻔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진짜 고생이 장난이 아니었네요. 허준석 배우는 조다란 배우의 서경대학교 후배라고 하는데요. 조다란 배우가 추천을 해서 캐스팅이 됐는데 왠지 이 촬영 이후 연락을 피한다고 하네요. 용철 역의 공정환 배우는 모델라인 35기 출신으로 5인조 락밴드 오락실에서 활동을 하다가 MBC 시트콤 소울메이트로 본격적인 연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용철이 죽은 후 3년의 세월이 흐르고 많이도 가져오셨네. 예? 왜 약국 차리시게요? 따이공 춘자 역은 김재화 배우가 맡았습니다. 신랑 갖다 주러. 우리 신랑이 좀 비리비리해. 다른 것도 또 있죠? 없어. 이건 고추장이잖아. 채희 역을 맡은 정지훈 배우가 이 영화 오디션을 볼 때 이 씬의 이 대사와 액션으로 오디션을 봤다고 하는데요. 아이 주고 봐요. 요즘엔 쌈도 고추장에 절여 먹나? 고추장에 절여 먹든 쌈장에 찍어 먹든. 오디션 당시 감독이 상대 역을 해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역할은 김재화 배우가 맡는 게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나온다. 한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준식과 대웅. 집중하라고. 기선제배, 기선제야. 여기. 조다란 배우는 이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 엄청난 체중 감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에선 티가 잘 나지 않지만 스스로 앞니가 깨져 있다라는 설정을 하고 분장까지 했다고 하네요. 너 요즘 왜 이렇게 농땡이야? 죄송해요. 이 장면 전에 조윤희 배우가 등장하는 씬이 몇 컷 더 있었는데 삭제되는 바람에 이 장면이 첫 등장이 됐습니다. 손님 이쪽으로 가세요. 내모라. 뭐야? 빨리 환불해달라니까 이 아가씨야. 환불 안 된다 안 하나? 기꾼형에 X방았나 X끼가. 3년 전 그 일이 있고 나서는 따이공들과 약이나 운반하는 일을 하는 영규. 그런 영규가 매표소 아가씨 유리를 짝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야, 너 어디 가? 야! 다 잡힌 수술이 왜 취소가 돼요? 선생님, 왜 이러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번에도 수술 못하면 우리 아빠 어떡해요, 선생님? 내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선생님! 여러 말 필요 없고 태워 수속 밟아서 나가요. 성의 표시라도 했어야지. 요즘이 옛날 같은 줄 알아? 이것도 모가지 걸고 가지고 왔어. 누가 떼먹나. 이 씬을 찍을 때 대사가 정말 많은데 스크립터가 없어서 연결을 자연스럽게 하기 힘들어서 정말 많은 것을 찍었다고 합니다. 아침 6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24시간을 꼬박 촬영을 했다고 하네요. 왜 6개야? 8개를 바꿔도 남을 물건인데. 에헤이. 꼬치 달고 쪼잔하게. 봤네. 봤어. 요 밑에 조선 반만한 오이고 나 큰 거. 거의 대부분 시나리오대로 촬영을 했는데 그럼 내가 중국 반만한 걸 한번 보여줘봤어. 이 대사는 남이란 배우가 즉흥적으로 만든 애드리브라고 합니다. 아이 진짜 이 아줌마.
조다란 배우가 뭘 보여주려고 하냐며 실제로 엄청 당황했다고 하네요. 이 아줌마 갈수록 독해지네 이거. 자 다음. 나 이것 때문에 완전히 손해봤어. 그놈의 레파토리가 변하질 않아요. 뭔가 큰 물건이 들어온 모양인데요. 오케이. 이 장면은 사실 밤에 촬영한 컷인데 문 밖에 조명을 엄청 밝게 쳐서 낮 그림으로 바꾼 컷입니다. 아줌매, 따블은 좀 곤란하다 인겨. 거울을 보는 컷은 시나리오에는 없었는데 현장에서 설정을 하고 거울을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노래방 보도도 안 그러는데 뭐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 삭제됐다고 합니다. 요즘에 노래방 보도아들도 안 그러는데. 빵 찼다. 오케이. 술꾼한테는 주도라는 게 있고 일하면 곤란하지 아줌매. 아줌매가 뽑을까? 내가 뽑을까? 대가리 좀 이제 굵었다 이거야? 내가 만만해? 이 장면은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실제로 무지막지하게 패버렸다고 하는데요. 영화에선 많이 삭제가 됐습니다. 따이공들이 배 타기 전부터 배치기하는 줄 알아. 임창정 배우는 이 대사를 할 때 담배를 물고 하느냐 그냥 하느냐 회의를 많이 해서 두 가지 버전을 다 찍었다고 합니다. 지 처먹을 거 다 처먹고 띵가 놀다가 도착 바로 직전에 작업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담배를 물고 있으니 사투리가 너무 어색해져서 담배를 물고 있는 것의 대사는 나중에 후시로 따서 입혔다고 하네요. 근데 내랑 저지랄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럴 거 하라고. 보소 아줌매가 봉을 들고 오든 금을 들고 오든 나는 상관 안 해. 그런데 이 컷은 현장음과 표정이 너무 좋아서 담배를 물지 않은 컷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내하고 거래할 때는 내 것만 갖고 오소. 아, 예, 안녕하세요. 보험사에서 나왔습니다. 얼마 줄 건데? 약관에 따른 치료가 다 끝난 후에 회사 장난아. 한편 보험회사 직원인 상호는 오늘 또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아, 예, 그럼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가기 전에. 일은 일이고 아내와 함께 크루즈 여행을 갈 생각에 신이 난 상호입니다. 이 장면은 원래 상호가 비행기를 타려다가 놓쳐서 어쩔 수 없이 배를 타는 상황이 있었는데 공항 장면을 찍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아쉽지만 크루즈 여행을 예약하는 장면을 추가해서 찍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이식 수술을 못하게 된 유리는 적금 탄 돈을 가지고 불법 이식을 알아보게 됩니다. 아 글쎄 왜? 왜 안 나는데? 이 바닥에서 형님이 제일 잘하잖아. 동배역은 언제나 캐릭터 확실한 신승환 배우가 맡았습니다.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 안톤 시거 역을 오마주해서 만든 캐릭터라고 하네요. 아 그만 튀고 같이 합시다. 이제 빛깔이 할 때도 됐잖아. 무슨 빛깔이? 영철이 형님 빠져 죽었으면 된 거 아이가? 아 형님 내한테 짬짬이 빌리던 돈까지 3억이요 3억. 갚으면 될 거 아이가? 개새끼 돈 나올 구석이 있다 이거지? 장사 내요 바빠. 이것은 원래 담배 피는 장면이 아닌데 추위 때문에 입김이 너무 많이 나와서 담배 연기처럼 보이려고 설정한 컷입니다. 작업하고 있었어? 찜한데? 이 그림들은 정지훈 배우가 실제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정지훈 배우는 세종대학교 산업디자인과 학사 출신이라고 하네요. 이제 며칠 안 남았다. 이 오글거리는 장면은 앞뒤로 더 많은 씬이 있었는데 삭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뒤에 숨긴 이 책은 뭘까요? 이 두 배우 역시 연기를 하면서도 민망해하며 대체 어떻게 살려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자 보자. 딱 8천만 준비하면 되겠네. 원가에 해주는 거요. 적금 탄 돈으로는 택도 없어서 고민이 많은데 네 이런 데 못 살아봤지? 연규는 그런 속도 모르고 작업을 걸고 있습니다. 아일란드 키친이라 하는 게. 네 몰랐지? 이 씬은 수협 광양 지점에서 찍었습니다. 서울이 아니어서 갑자기 의상을 바꿀 수도 없고 촬영을 미룰 수도 없어서 찍긴 했는데 의상팀이 감독에게 엄청나게 깨졌다고 하네요. 아니 무슨 북한 풍경도 아니고 의상이 너무 크고 컬러가 촌스러워서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나마 후반에서 DI 작업을 통해 컬러를 좀 바꾼 컷이라고 하네요. 지금 옷 입은 거하고 이 모습이 북한의 노동당 비서 같아. 부탁인데요. 그냥 놔두세요 제발. 나 이제 아저씨랑 놀아줄 여유 없으니까. 내 빙긋나? 내 빙신 아닌데 네 앞이니까 빙긋다. 와 맨날 내한테 웃어주노. 사람 착각하고. 남자의 순정. 유리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딱히 싫은 눈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둘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표현을 해주는 컷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밥이나 먹자. 타라.
됐어요. 그런다고 뭐 누가 네 쳐다나 볼 것 같나? 그러는 아저씨 뭐 쳐다볼 게 있긴 해요? 변변한 집이 있기를 해요. 차가 그거 아저씨 차 맞아요? 네 보기보다 속물이 돼. 생일 축하해요, 아저씨. 타라 밥 먹자. 우리 거만 골라서 깐 거 보면 청소당한 게 분명해. 씨. 영아, 영아 줬어. 또 아니라. 이날은 2012년 중 가장 추운 날 오이도에서 찍었습니다. 영하 26도까지 내려가서 바닷물이 얼 정도의 날씨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물을 뒤집어 쓰고 나오면 바로 얼어버렸다고 하네요. 마디마디가 얼음 송곳으로 찌르는 거 진짜 너무 어려워. 임창정 배우는 옷을 몇 겹이나 껴입고 핫팩까지 여러 개 붙여놔서 상당히 뚱뚱해 보이는데요. 신승환 배우는 그럴 수 있는 의상이 아니라 등에 핫팩 한 개밖에 붙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왠지 안쓰러워 보이는 건 저뿐인가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웃음 나와. 청소시킨 건 이제 짭새가 뭐야 지랄이고 지랄이. 세간도 가만히 있는데. 오해다. 그래 내가 했다고 치자. 씨 좋잖아. 이참에 빚도 다 까고 매표소 끄이랑. 씨 그냥 돈 필요하다고. 생각에 잠긴 영규. 이 TV에 롯데와 두산의 플레이오프 경기를 심고 싶었는데 경기 소스 가격이 너무 비싸서 포기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 장면의 원래 시나리오에는 나방이 불로 날아가서 칙 타 죽는 장면이 있었고 CG팀에서 미리 준비도 다 해놨는데 영화상 계절이 가을로 바뀌면서 나방은 삭제됐습니다. 와, 이 추운 새벽에 우리 형님 정말 대단해. 영규는 3년 전 함께 일했던 멤버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인천의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촬영했습니다. 임창정 배우가 애드리브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거의 쓰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거 먹고 그 있다니까 그 온나나 어? 맞지? 아 우리 형님은 아니 굉장히 여름이시네 여름. 저 돈은 그리 많은 액수가 아니어서 실제 현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좀 무거워. 이걸 꼭 무겁게 했어야 돼. 알았어. 이곳은 실제 김포에 있던 병원입니다. 내용이 내용인지라 주말에 병원이 비는 날 원장님이 안 계실 때 찍었다고 하네요. 출장 진료는 무슨, 병원문 잠가놓고 열일하고 있는 경제.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에 크리스찬 베일이 여성들을 불러놓고 거울을 보며 하는 장면을 오마주했다고 합니다. 정말 변태간. 이곳 순대가 광택이 없는 게 상당히 특이한데요. 이곳은 대방동 맛집 서일 순댓국입니다. 누가 돌팔이 아이랄까봐. 넌 아줌마들 피 빨아먹고 살잖아. 쭉쭉. 보소 영감, 내 딸공 아이라고. 알았어. 좋다. 나 피다음으로 술이 좀. 배탈 준비 다 됐겠네. 형, 이것은 조다란 배우가 실제로 소변을 보는 것을 찍었다고 합니다. 다신 그 일 안 한다면서. 다행히 손에 묻은 것을 털고 나서 머리를 만지는 것은 연기라고 하네요. 우리 쫙 빨아서 한 미천 땡기자. 인생이 어찌 내 맘대로 되겠노. 그렇게 작전을 시작하는 영규 패거리. 껌을 붙이는 신호를 주자 바꿔줘. 타겟에 사진을 넘겨주는 환전소 직원입니다. 이 가죽 자켓은 조다란 배우가 소장 중인데 실제로 입고 돌아다니진 못할 것 같다고 했다고 하네요. 이 장면이 아까 이야기했던 공항까지 가서 비행기를 놓친 후 배 타러 가는 장면을 찍은 것인데 몽타주성 장면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아이 털. 대웅역의 이영훈 배우. 놀랍게도 이 수염은 실제 본인의 털이라고 하네요. 저요? 원래 시나리오엔 대웅이 엄청 뚱뚱한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야 돼지 이렇게 부르는 대사였는데 이영훈 배우를 캐스팅하면서 대사를 바꾼 것이라고 하네요. 너 나 알아? 그만 좀 해. 다 늙어가지고 변한 게 없어. 바뀌기 전 대사는 또 이렇게 써먹긴 합니다. 돼지. 거 사람 참 성격 이상하네요. 형 잘 한번 생각해보소. 형님의 사랑하는 그녀 돈이 좀 많이 필요한갑던데. 돈 어디다 쓴다도 너. 직접 물어보소. 아빠 출발한대. 가자.
유리도 아빠의 수술을 위해 중국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인상 좀 펴. 어차피 수술하기로 했던 거잖아. 중국 간다니까 직원 할인까지 해주더라. 이 방은 실제 배 안의 방에서 찍은 컷입니다. 사우나를 제외한 모든 장소가 다 실제 배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이 모든 장소를 한 배에서 다 찾기가 힘들어서 각자 다른 배 5개를 섭외해 분량을 나누어 찍었습니다. 나도 배 타는 건 처음이네. 이 크루즈 홍보 영상 같은 컷은 크로마판을 보며 연기를 하고 합성한 컷입니다. 이쁘다. 좀 너무 오글거리는데요? 돈이 그래 좋나? 많으면 더 좋고. 하기서 지갑이 빵빵하면 목소리도 빵빵하게 나오지. 돈을 상당히 좋아하는 준식입니다. 해가 떨어지는 컷은 CG가 아니고 감독이 직접 오디마크 3를 가지고 촬영한 타임랩스라고 하네요. 촬영과 편집이 거의 끝날 무렵에 혼자 가서 찍어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밤이 찾아오고 배가 출발합니다. 와, 이쁘다. 혼자 왔어요? 이 장면은 원래 갑자기 서로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채이가 혼자 이동을 하려다 휠체어가 자꾸 문틈에 걸리는 걸 유리가 도와준다는 설정이 있었는데 배에서의 촬영 여건이 너무 열악해 촬영을 못해서 생략을 했다고 합니다. 혼자 오기엔 좀 남편이랑 왔어요. 이거 쓰세요. 처음 뵙는 분한테 신세지네요. 불꽃놀이 장면도 있었는데 허가가 나지 않아 촬영을 못했다고 하네요. 여기 있네. 이 노래방 씬은 원래 영규가 경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컷이었는데 임창정 배우가 이날 다른 스케줄로 인해 촬영을 하지 못해서 급하게 준식이 경재를 만난다는 설정으로 바꿔 찍었다고 합니다. 하얀 나비는 오달수 배우가 실제로 좋아하는 애창곡이어서 현장에서 결정해 불렀다고 합니다. 나중에 저작권을 사는데 제작비가 많이 들었다고 하네요. 좋네. 어? 시간 없어. 빨리 가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 호랑이 새끼도 손 타면 게 된다더만. 쟤네 그렇게 겁날 것 같으면 왜 다시 시작했냐고. 이 술은 진짜 술이라고 하네요. 술을 못 먹고 감시 단디해야 된다니. 알았지? 이건 어쩐 일이고? 아빠랑 휴가 가요. 그땐 제가 미안했어요. 미안? 야, 억수로 좋은 단어네. 한 번에 해결될 뿐네 그냥. 아, 난 좀 출출한 것 같기도 하고. 자기 먹고 싶은 거 사와. 알았어요. 그럼 나 먹고 싶은 거 사올게. 마치 짠 듯이 자리를 비워주는 상호. 채이는 이렇게 납치를 당합니다. 아니 이렇게 어이없이 그냥 사람을 막 데리고 간다고? 채야! 채야! 아내가 갑자기 없어진 걸 알게 된 상호는 마음이 조급합니다. 방송 좀 해주세요. 뭐요? 사람 좀 찾아야 되니까 방송 좀 해달라고요. 오후밤중에 웬 난리냐고 항의 들어오면 손님 책임질 거야? 승무원 역은 연극 키사나기 미키짱 1기에 출연한 것을 보고 윤상호 배우를 섭외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3기에 같은 역을 조달한 배우가 맡았다고 하네요. 뭐 휠체어 타신 분이 가셔도 어디 멀리 가셨겠습니까? 저기요. RH-A 심장만 8억짜리라. 남의 좀 꼬고 야 수술실에서. 이 장면은 정지훈 배우의 몸을 본떠 더미를 제작하긴 했는데 목이 고정이 돼버리는 바람에 움직여지지가 않아서 거의 사용을 못하고 풀샷을 제외한 모든 컷을 직접 찍어야 했다고 합니다. 진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는데요. 씨발 아는 네 물건 하긴. 네. 이분 맞아요. 아, 혹시 봤어요? 아니요. 혹시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상호는 본인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유리를 잡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최다니엘 배우는 어느 정도까지 연기를 해야 나중에 관객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감독과 정말 많은 회의를 하고 고민을 해서 연기 톤을 잡았다고 하네요. 하나 이거 이제 네가 찍어라. 내가 밖에서 좀 보고 올 테니까. 형, 내가 찍을게. 봐봐, 저러다 미친다니까. 왜 나를 찍고 지랄이야? 이 정신 단디 챙기라. 전혀 정신을 차릴 것 같지가 않은데요. 사우나나 기관실 같은 데도 찾아보셨어요? 이 장면 전에 두 인물이 배 곳곳을 돌아다니며 찾아 헤매는 장면을 몽타주성으로 찍으려 했는데 이 역시 스케줄이 맞지 않아 하나도 못 찍었다고 합니다. 영규가 나오자마자 이 둘을 만난다는 게 좀 갑작스럽게 느껴지긴 합니다. 사우나부터 가볼래요? 카메라 꺼. 그러면 꺼. 이런 마취가 깨버린 채이입니다. 어디 가려고?
조다란 배우가 마음이 약해서 제대로 때리지를 못해 오케이가 나지 않으니까 정지훈 배우가 괜찮으니 제발 세게 좀 때려서 끝내달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정통으로 맞고 치아가 날아가는 장면까지 찍었는데 너무 센 것 같아서 그 설정은 삭제했습니다.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요? 이쪽 아니에요? 아니요, 이쪽인 것 같아요. 이 씬은 사실 상호가 소리가 나는 반대 방향으로 유리를 데리고 간다라는 설정이었는데 그림과 오디오가 잘 표현이 되지 않아서 진짜로 소리가 들린 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됐다고 합니다. 감독이 무척이나 아쉬워했다고 하네요. 제가 체이 씨한테 줬던 머리끈이에요. 이거 어디 있었어요? 저쪽이요. 아빠랑 왔다 카더만. 아빠가 굉장히 젊으시고 미남이시네. 제가 지금 사람을 좀 찾고 있습니다. 혹시 휠체어 탄 여자 보셨어요? 쌀쌀 맞고 싸가지 없게 생긴 여자는 봤어도. 저희 틀림없는 거죠. 우리 집사람한테 줄게. 갑자기 머리끈이 나와서 곤란해진 상호입니다.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잽싸게 옷을 벗고 나타난 준식. 이 문신은 침대에 누우면 금방 지워져 버려서 거의 3일간 제대로 눕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 직원 아이가 주식이 네 여기 있었네. 매표소 아가씨네. 이 장면에 이런 대사도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안을 좀 봐야겠어요. 이 아가씨가 어떻게 한번 만나볼까? 안 그래도 아랫도리가 좀 묵직했는데. 아이고 이건 삭제하길 잘한 것 같네. 제가 지금 아내를 찾고 있는데 아내 좀 봐줘. 아니 그니까 당신 마누라가 여기 왜 있냐고. 여기 남탕이잖아. 누가 봐도 바로 옆에 보이는 걸 못 보고 있는, 아니 안 보고 있는 상호입니다. 아 정말 안타깝네요. 이 씬을 찍을 때 많은 여성 스태프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정지훈 배우는 감정 소모가 정말 많은 장면이긴 하지만 모든 배우들과 감독이 빨리 끝내게 해주려고 배려를 많이 해줘서 살짝 감동을 먹을 정도로 감독과 배우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고 합니다. 저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에 되면 내 차례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여자는 안 건든다. 몸도 불편하신 분이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는 일반 승객들이 함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무슨 일 생기면 당신이 책임질 거고? 진정해요. 이 무전기의 목소리는 조다란 배우의 목소리입니다. 2층 101호라 그랬어요? 네. 손 치워요! 망했지 왜 나왔어 정말. 얼른 들어가요. 여승무원 김규선 배우는 오달수 배우와 같은 회사여서 도룡뇽 도사와 그림자 조작단에 출연한 이후 이 영화에도 카메오로 출연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영감, 어찌 좀 해보라고 좀. 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시간 맞춰서 딱 해놓을 테니까. 전당 가세요. 아 결국 이렇게 체이의 가 털리는 건가요? 당신 마누라가 여기 왜 있냐고. 여기 남탕이잖아. 계속 체이를 찾아 헤매는 듯한 상호. 이 컷은 콘티에는 없던 컷인데 최다니엘 배우가 혹시 모르니 인서트로 찍어두자고 해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게 됐네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계속 마음에 걸리는지 사우나를 다시 찾은 상호. 그런 상호의 뒤를 준식이 노리고 있습니다. 소변이 마려운 대웅이 잠깐 자리를 비우는 순간 아이쿠, 서로 같은 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점조직이기에 일어날 수 있을 법한 계획이 없던 상황인데요. 리플레이 보세요. 좀 셌어. 저기요. 상호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이 날 뻔했네요. 이거 좀 옮겨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벌써 끝났어? 야, 얘 시멘트 발라놓으니까 되게 무겁네. 이 가방 안에 일반 시멘트가 아닌 기포 시멘트를 준비해서 바르는 장면까지 찍었는데 그 장면을 삭제해서 그 표현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포 시멘트는 주로 다리를 건축할 때 쓰는 물에 닿으면 바로 굳어버리는 시멘트라고 하네요. 가자. 잠 좀 자야지. 다음날 겨우 깨어난 상호는 죄송합니다. 저기 혹시 휠체어 탄 여자 못 보셨어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더 오버를 하는 치밀함을 보여줍니다.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아무래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어요. 경찰서는 좀 그러네요. 아빠도 있어서. 이 뒷모습은 사실 최유라 배우가 스케줄이 안 돼서 다른 분이 대역을 했습니다. 제이야! 오, 표정 좋다.
아내를 잃은 슬픔을 연기하는 사기꾼을 연기하는 최다니엘 배우. 제 시간에 배에서 내리면 9시 반쯤 될게요. 6번 사물함이다. 이곳은 실제 중국에서 찍었습니다. 이 사물함은 전부 다 미술팀에서 제작을 한 것이라고 하네요. 6번 사물함을 열면 등비 있을게야. 그래서 5번 사물함을 딱. 이 컷은 우리나라 무안공항을 중국의 항구처럼 세팅을 해서 찍은 컷이라고 합니다. 차 넘버 뭐야? 없다. 나 행복하다 이 새끼야. 깜빡이야. 이 장면에서는 차를 찾아 헤매다가 차키가 삑 울려서 가봤더니 다른 차였다라는 설정이 있었는데 흐름을 끊는 것 같아 삭제했다고 합니다. 됐다 시간인데. 이분은 한국 배우입니다. 중국어 발음이 잘 되지 않아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고 하네요. 됐다. 좋냐? 13, 19. 문자를 받고 그냥 통과를 시켜줍니다. 아유 좀 빨리 와. 씨. 다들 수고했다. 아이 왜 차를 저기다 세우? 오, 중국에도 애인이 있는 경제. 배 좀 알아봐라. 무슨 배 쉬었다 간다며. 잔말 말고. 벌써 배신을 할 것 같은 눈빛으로 쳐다보는 준식입니다. 뭐 무슨 약 먹는 거 있어? 누군가 날 쓰러뜨리고 집사람을 납치해갔단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 짐도 다 없어지고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곳은 한국에서 어느 학교를 빌려 중국으로 세팅을 하고 찍은 컷입니다. 이분 역시 한국 배우인데 중국 유학을 다녀온 적이 있어서 훌륭한 중국어 발음을 들려줬다고 하네요. 그 서류엔 같이 온 사람이 없다잖아요. 아, 연기력 좋고. 형님 더 쓰소. 내는 됐습니다. 고맙다. 범죄자 놈들이 지들끼리 우정을 챙기고 앉아있네요. 내 동생은 사람답게 살아야지. 시집 갈 때 한미천 뚝. 지 아무리 범죄자여도 자기 가족은 소중한 모양입니다. 형님 동생 머슴 아닙니까? 억수 서운하네. 형 됐어. 이 장면을 찍을 때도 진짜 술을 이렇게 마셨다고 합니다. 술을 주긴 왜 줘? 내가 그 영감탱이한테 술 주지 말라니까. 같이 일하다 죽은 용철의 동생이었던 최희. 잠시만요. 이 뒷모습은 임창정 배우가 너무 바빠서 굉장히 흡사한 분을 찾아서 대역을 썼다고 합니다. 범상치 않은 눈빛의 중국인은 한국의 스턴트 배우입니다. 별명이 액션스쿨의 강동원이라고 하네요. 형, 표가 한 장밖에 없대요. 조다란 배우는 원래 담배를 피지 않는데 이 영화 때문에 배웠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말보로 레드를 줘서 너무 힘들었다고 하네요. 한 장이면 돼. 잘했어. 우선 짐 맡기고 밥부터 먹자. 심상치 않음을 느낀 영규. 겨우 탈출에 성공합니다. 한편 중국의 애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제. 이곳은 한국의 세트에서 찍고 창 밖은 중국에서 찍어온 배경을 합성했습니다. 난 네가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분은 홍콩의 모델인데 배드씨는 처음이라 너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며 술을 좀 먹었더니 자연스러워졌다고 하네요. 아 그렇지 않나 참. 저 중국인들이나 그냥 빼기름 사주고 있어. 오달수 배우 배의 털은 가짜 털을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경제가 들고 온 가방에서 튀어나온 손가락. 정지훈 배우 키가 너무 커 가방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체구가 작고 아담한 의상팀 막내분이 대신 들어가 손가락 연기를 펼쳤습니다. 상우는 여전히 허탈한 연기를 하고 있는데 채희에게 전화가 오다니. 여보세요. 상우씨, 나 좀 살려줘. 이게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건데. 채희야 너 지금 어디야? 여보세요? 진짜 당황한 상우입니다. 잘 잤어? 살려주세요. 살아있잖아 지금.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경상도 촌놈이 하나 있는데 이 미친놈이 속도 똥은 아닌 거라. 그래서 뭐 부적도 낸다 생각하고 도와주기로 했는데. 친한 형의 동생을 그냥 죽일 수 없었던 영규가 경자와 함께 모두를 속이고 채희를 살려줬네요. 그런데 돈 때문에 영규를 배신하는 준식.
아이 괜찮다니까 임마. 네 밝은 미래만 봐라. 애초에 처음부터 준식에게 말려 중국으로 오게 된 거였네요. 니네 여기서 뭐하냐? 아이 흐름 정상에 돌아가네. 시간 없어. 일로와 일로와. 주식아. 왜? 아 씨발 전당 가겠네. 이 대사 뒤에 잠깐 머뭇거리는 건 사실 NG컷인데 한 테이크로 다시 찍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준식이 경제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아 이런, 채희는 겨우 살아났는데 큰일이 났네요. 뒤늦게 경제를 찾아온 영규. 이 장면은 바로 벽 뒤에 하필이면 미술팀의 박스가 있어서 점프를 뛴 컷입니다. 사실 NG컷이라 다시 찍긴 했는데 이 표정이 더 좋아서 그냥 사용했다고 하네요. 병원은 어디고? 중국 최고의 병원, 제1병원. 유리의 아버지도 이 병원에서 수술을 하러 왔습니다. 수술 꼭 해야 될까? 중국이 더 잘한대. 아빤 저만 믿어요. 네? 이곳은 한국에서 허물어지기 직전인 보훈병원 수술실을 중국의 병원으로 세팅을 하고 찍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허물어져서 지금은 없는 곳이라고 하네요. 아빠, 이따 봐요. 이 화장실은 진짜 중국에서 찍은 컷입니다. 한편 채희를 찾아 수술실을 뒤지고 있는 영규. 그런데 이런, 겨우 살려놓은 채희가 결국은, 이 장면 역시 더미가 아닌 정지윤 배우가 직접 분장을 하고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흑화된 상호. 왔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좀 늦었네요. 상당히 친절하시던데요. 이런 걸 다 남겨두시고. 계획이 좀 틀어지긴 했지만 우연히 겹쳐서 결국은 상호의 계획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동배 씨 지금 장난쳐? 빨리 애 하나 보내줘요. 근데 말이죠. 어디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잘 가. 여보. 사람 새끼가 어째? 근데 따지고 보면 별반 차이는 없지 않아요? 내 마누라 넘기려고 배탄 나나, 내 마누라 작업하려고 배탄 당신이나. 요놈이 하는 말만 잘 들으면 되는데 왜 하필 요 새끼가 하는 말을 듣냐고요? 속았다고요. 유리랑 그 사람. 요즘 세상에 그렇게 순진한 아가씨가 다 있어. 헐, 유리 아버지 역시 중국에서 그만 모든 중국 너무 무서워. 시체는 더미를 준비해서 찍었습니다. 믿을 수도 믿고 싶지도 않은 엄청난 불행을 확인한 유리.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이식 수술이 그렇게 쉬우면 걔나 소나 다 하지. 뭐하고 다니는 줄도 모르고. 도할 자격도 없는 거 아닌가? 안 그래요? 준식이니? 아니 나 말고 유용철이 불러. 이제 곧 만날 텐데. 그럼 하던 일 마무리하세요. 밥상은 좁은데 식구가 너무 많잖아. 영규야! 이 컷은 임창정 배우가 실제로 정말 세게 때려서 조다란 배우는 입술이 터졌다고 합니다. 정말 진짜 아팠다고 하네요. 자, 시작. 됐어? 오케이. 티 안 났어? 오케이. 조다란 배우는 이 장면에서 더 초췌해 보이려고 한동안 바나나만 먹으며 살을 뺐다고 합니다. 얼마나 같은 줄 아냐? 어? 난 그렇게는 못 살아. 그런데 이렇게 맞고 오래 누워있다 보니 얼굴이 부어서 살이 빠진 건 티가 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오히려 더 리얼한 장면이 나와서 감독은 만족했다고 합니다. 불쌍한 새끼. 아니 그런데 예정이 있어서 못 죽이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메스를 왜 던져주고 돌아서는 거야. 그러니 당연히 다시 덤비지. 하지만 싸움을 좀 하는 영규는 이렇게 진석을 혼쭐을 내줍니다. 이 액션 역시 두 배우가 열심히 합을 맞춘 컷입니다. 아니 밀리지 밀리. 파. 오케이. 파. 手肘部，大概就这样了。上到怎么行？怎么都要，哇！ 병원 경비들을 따돌리고 상호를 쫓아가는 영규.
아니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아직도 주차장에 있는 걸까요? 뭐 암튼 이 음악은 영화 인셉션을 참고해 만든 음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너무 웅장한 감이 없지 않은데요. 이 액션씬은 대부분 임창정 배우가 직접 소화를 했고 오! 자, 오케이. 차에 매달린 더미와 스턴트 배우의 액션 컷을 잠깐 사용했습니다. 이곳은 중국에서 실제로 이렇게 막 무단 횡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촬영인데 테이크를 몇 번이나 반복해야 했다고 하네요. 잡았다 요놈. 못 따라가는 놈! 돈이든 힘이든 가진 놈이 사는 거야. 그게 없는 놈은 간이고 쓸개고 다 빼놓고 사는 거고 어떻게든 지들부터 살고 보는 게 인간이니까. 닥치라 이 개. 한두 놈 없어진다고 해도 아무도 몰라 이 세상은. 중국 현지에서 해는 점점 지고 있지 가끔 눈이 내리기도 하고 딜레이가 되니까 현지 단역 배우들이 그냥 막 가버리고 촬영 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 테이크를 반복하지 못하고 거의 한 큐에 찍었다고 합니다. 살만한 사람이라서 살린 기다 이 X야. 그래서 누가 살았지? 아버지를 죽게 했다는 죄책감에 삶을 내려놓을 결심을 한 유리입니다. 한 놈만 죽어줘야 선한을 살리고도 남아. 영화에서 밀매 하는 놈들이 자주 쓰는 말이네요. 죽이긴 누가 죽여 이 자식아. 몸뚱이로 살아난 사람이 3명인데 아픈 놈은 살아서 좋고 그 덕에 먹고 사는 놈들도 있잖아. 나 조금만 비겁해지면 살기 좋은 세상이야. 같이 편하게 살자. 핏줄이 터진 눈은 렌즈를 끼고 찍었습니다. 한국 영화에서는 거의 최초로 사용했다고 하네요. 닥치라. 돈 필요하면 연락해. 네 것도 갈라줄 테니까. 영규는 상호를 죽이는데 성공한 걸까요? 참 어이없는 세상입니다. 뒤로 맹고 나기 전에 나오니까 간수 잘하고 있어서. 뻔뻔한 새끼.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치밀하게 계획된 이번 범죄는 피해자 윤모 씨의 교통사고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와, 애초에 교통사고부터 설계였다니. 이 장면은 배우를 직접 와이어에 매달고 확 당겨서 만든 컷이라고 합니다. 보험회사 직원의 신분을 이용 피해자 윤모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주변의 의심을 피하려 결혼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영규 역시 구속이 됐습니다. 사건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 뒤에 조사 과정에서 한유리? 한유리 누구야? 영규가 유리의 편지를 발견하는 다른 엔딩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모르는 척했지만 나 위에 힘써준 거 알아요. 나 밉죠. 근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미운 짓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말하기 힘들지만 돌아오면 전부 다 얘기해 줄게요. 참, 아일랜드 키친 그걸 모르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거 없어도 아저씨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줄 수 있다고요. 돌아오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영화는 끝났지만 극장 밖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엔딩 크레딧. 강제로 스텝까지 다 보게 됐네요. 자, 한번 보시죠. 이식 수술이라는 거 부작용은 없는 거지? 그럼요. 자네 이름이 뭔가? 그런데 저거 죽은 거 아니었어? 바퀴벌레 같은 새끼. 다리를 못 쓰게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요. 사실 상호는 죽고 다른 사람이 상호를 대신해 이 일을 계속한다는 버전의 엔딩도 있었는데 삭제했다고 합니다. 자, 실화가 모티브였다는 점에서 개소름 돋았던 영화 공모자들입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찝찝함이 상당히 오래갔던 영화인데요. 그만큼 영화에 몰입당해서이기도 하겠죠.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영상을 좀 더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